안녕하세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제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표라는 직함 때문인지 원래부터 좋은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귀하게만 큰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연으로도 다 담지 못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 살아온 인생을 함부로 대하던 두 형님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지만 인자 와서 보니까 더 악착같이 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땐 몰랐지만 고등학생이 될 때부터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선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일찍 철이 든 탓도 있었을 겁니다. 집이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밤새도록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뿐이었어요. 막연히 명문대에 가고 나면 성공이 보일 것 같았고 그게 집안을 일으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원에 다니는 건 물론이고 문제집 한 권 살 돈도 없던 상황이라 담임 선생님이 따로 챙겨주거나 친구에게 부탁해 새벽까지 팔이 아프도록 제 공책에 따로 옮겨줬곤 했습니다. 아이, 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또 친구한테 문제집 빌린 거야? 엄마가 학원 보내주기는 힘들어도 문제집 정도는 사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냥 말하라니까. 얼마야?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당장 가서 사. 그리고 얼른 차. 아, 괜찮아. 어차피 한 권 사서 풀고 나면 다 버리는 거야. 돈만 아깝지. 그렇게 공부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니 반에서 1, 2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대학 입시 상담하면서 대학이 저에겐 사치라는 걸 알게 됐죠. 4년이란 시간 동안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미래가 보장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 빚만 지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께 미안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4년이라는 시간이 40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고 그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빵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일하는 걸 보더니 똘똘하게 잘하는 것 같다면서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던 사모님 뜻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꽤 잘했던 모양이더라고. 좋은 대학 가고도 남았을 수재가 우리 공장에 와서 굳은 일 다 하고 어린 친구가 정말 대단하네. 우리 아들은 과외를 그렇게 시켰는데도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고. 아이, 근데 어릴 때부터 몸 쓰는 일에 적응되면 나중에 머리 쓰고 싶어도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 다음 주부턴 사무실 와서 일하면 돼. 여기가 자리야. 아,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민첩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곧 시작하는 사업도 많이 도와줘요, 옆에서. 아, 그리고 시간 괜찮으면 주말에 우리 둘째 과외 좀 해줄래요? 사실 공장에서는 생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게 꽤나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놀라울 지경인데 사모님은 저에게 과외까지 맡길 생각을 하다니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라도 알고 계시면 동정이랍시고 그런다 쳐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사모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일 시작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 전교 1등도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냥 나처럼 살지 말라고. 저는 바로 이어진 사모님의 말에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 보여서 그래요. 꼭 어릴 때 나보는 것 같아서. 난 솔직히 전교 1등 한 번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좋은 대학만 가면 우리 집 형편 좋아지는 줄 알고 공부만 했는데 참 웃긴 게 공부도 집안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단 걸 너무 늦게 알았지.
누가 나한테 빨리 말해줬으면 코피 터지게 공부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우리 집은 그만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나온 거예요. 누구라도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살 수 있었으니까. 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남편 만난 게 공장이었거든. 초반에 고생은 좀 했어도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 어떤 건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지 못한 거. 애들 키운답시고 집에만 있느라고 뭐라도 하나 배워놓을 걸 그랬다 싶은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 사실 남편도 경험이 없던 사람이라 공장 운영하다 3번 망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걸 하나 관리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나 싶은 거야. 내 눈엔 계산 딱 서는데 남편이 그때 그러더라고. 당신이 배웠으면 나보다 더 사업 잘했겠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직원들이 사모님 온다고 불편해하니까 어느새 감시하는 사람이 돼버려서 힘들지. 그러니까 젊을 때 어깨 너머로든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요. 여기 있는 동안 그래요. 내가 그러라고 사무실 옮겨준 거니까 이 시간 절대 아깝게 쓰지 말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대학 가고 싶은 마음 힘들게 접고 여기 들어와서 솔직히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모님이 저한테 이 공장을 배울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사모님 덕분에 그날부터 저는 공장을 대학처럼 다닐 수 있었어요. 저에겐 무궁무진하게 배울 게 많은 곳이었죠.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사회로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버벅대기만 하던 문서 작업도 공부를 하듯 악착같이 따라잡고 모르는 것도 꼼꼼히 해나갔습니다. 어떻게든 사모님이 주신 감사한 기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대리로 일하던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잘 챙겨줬고 그렇게 연애까지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정갈하게 입고 다니는 옷이며 타고 다니는 차만 봐도 부잣집에서 컸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절대 결혼까지는 갈 수 없겠구나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밝히고 만나도 되지 않아? 아직도 싫어? 나도 매일 조마조마하고 눈치 보느라 힘들지. 근데 솔직히 당신하고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이 차부터 그래. 당신 집 우리 집하고는 환경이 너무 다른데 이런 집안끼리 결혼해서 괜히 비교당하고 그런 걸로 고생하기 싫거든. 지금 우리 집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 내가 이 말하면 당신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집이랑 차 때문에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구나. 전혀 아니야. 이거 다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남기고 간 전 재산인데 정말 이것밖에 없어. 저도 모르게 긁어부스럼이란 생각에 남편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피하다 보니 서로 집안 이야기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그리고 남편이 들려준 말에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 앞에서 일부러 결혼, 가족 이야기 계속 피해왔었잖아. 괜히 비참해질 것 같기도 하고 내 수준 차이 심하게 날까봐 무서웠거든. 그래서 당신 이렇게 힘든 이야기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미안해. 괜찮아.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시간이 필요한 줄 알았지. 우리 내일 회사 사람들 앞에서 잘 만나고 있다고 말하는 거다. 부잣집 도련님 아니라서 내가 미안하지. 그렇게 오해를 풀고 난 뒤로 결혼까지는 순조롭게 흘러갔죠. 그리고 결혼 준비로 두 형님을 처음 만나러 간 자리에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서로 형식적인 질문과 칭찬 몇 마디를 주고받으면서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아주버님 두 분이 동업해서인진 몰라도 형님들 사이가 자매처럼 친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서방님 드디어 장가 가는 걸 보는구나.
내가 평생 노총각으로 살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보는 눈은 높네. 동서,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운데 한 잔 받아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내가 편하게 많이 놓을게. 예, 형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 형님, 만나자마자 술부터 마시면 어떡해요?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술은 나중에 하고 일단 그것부터 빨리 정리하시죠. 이런 이야기는 맨정신에 마무리 지어야죠. 딴소리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아,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저는 두 형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우리 집안의 어른이 우리가 됐거든. 시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집안의 큰일은 주로 우리가 결정하는데 들어보니 요즘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아니 그런 허례허식 신경 쓰고 그럼 끝도 없잖아. 안 그래 동서? 저는 결혼식 기억도 없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머리핀 빼다가 깨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돈 구는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해본 사람만 공감하는 이야기지. 동서는 아직 모르겠지. 예. 실은 우리가 아버님 재산이라고 받은 게 너무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 덕은 기대도 못하고 진짜 서로 의지하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힘들 때 같이 쪼들리고 그렇게 살았거든. 결혼도 겨우 얼마 안 되는 유산 반씩 쪼개가면서 하고.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서방님 결혼 자금으로 남겨둔 돈을 써버려서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아시죠? 이게 두 집이 걸린 일이라. 제가 듣기론 결혼 비용을 형이 갖고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남편이 아버지 차를 받은 게 왜 전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딱 보아하니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 형님이 나서서 절반씩 나누고 소정의 금액만 결혼 자금이랍시고 남겨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마저 오래전에 써버린 모양이었죠. 근데 그게 조금 꼬였어.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급히 돈 필요하고.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 갑자기 장가를 가게 될 줄 모르고 천천히 채워 넣으려고 했지.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그냥 결혼식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좋겠는데? 동서가 그래주면 좋겠네. 서로 괜히 말 나올 것도 없고.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정말? 고마워 동서. 역시 내가 전에 동서 얼굴 보고 딱 알았잖아. 이 사람 얼굴이 시원시원한 게 마음도 넓겠다고. 동서, 우리 식구로 와줘서 반갑고 환영해. 잘됐다, 잘됐다. 큰형님, 그럼 이제 술도 편하게 마실까요? 우리 짜네요. 저 그래도 근데 결혼식은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걱정 없이 결혼을 준비할 정도로 여력이 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편 집안에서 뭔가 많이 해오리란 기대도 안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 둘 힘으로 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두 형님이 한 말에 크게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두 사람 뜻을 순순히 따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까지 넘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남편 앞으로 남겨주신 돈 없다는 거 잘 알겠고요. 어차피 저도 돈을 기대했던 건 아니라서 저희 둘이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별다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없다고 해서 결혼까지 건너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그날은 축복받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은 분도 많아요. 송서, 그 말귀를 참 못 알아들었어? 금방까지 그렇게 하겠다며. 어쩔 수 없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이러면 우리가 곤란하지. 왜요? 제가 형님들께 결혼자금 보태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결혼식까지 막으려고 드세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돈 필요 없다니까요? 두 형님은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상황을 보아하니 그 돈을 손댄 걸 아주버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제 결혼식을 막아야 그 돈 이야기가 쏙 들어갈 것 같았나 보죠. 뭔가 일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갑자기 형님이 제 학벌 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동서가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 우리가 결혼식 하지 말라는 게 꼭 돈 때문인 것 같아? 네?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 솔직히 동서가 대학만 나왔어도 하라고 했지. 근데 올 하객도 딱히 없잖아. 죄다 공장 사람들일 텐데 일하다가 와서 땀 냄새나 풍기고 앉았다가 갈비나 신나게 뜯고 갈 텐데. 그럼 결혼식 분위기가 어떻겠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서 축의금 얼마 되지도 않을걸. 그걸로 예식장 비용 감당 못해. 그 사람들 3만 원 내기도 벅찰 텐데. 누가 그래요? 3만 원도 못 낸다고. 그리고 대학 안 간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머,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대학 동기들이 결혼식에 많이 오니까 하는 소리지. 동서는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부모님은 학력이 어떻게 돼? 고등학교까지는 나오셨고 하객 보면 집안 수준 나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자신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참고로 나랑 둘째 동서는 대학원까지 나왔어. 우린 대학원 친구들까지 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 동서도 그 얘기는 들었지.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하나 대답을 끝까지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하면 제가 그 부분이 약점이라는 걸 알고 계속 찌를 것 같아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기로 했죠.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네, 답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중졸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는 못 갔는데 그래도 여태 저희 잘 키워주시고 열심히 산 분들이에요. 인생에서 누구보다 배울 게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졸? 어머, 처음 봐, 중졸은. 첫째 형님이 놀라서 젓가락까지 내려놓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자 둘째 형님도 똑같이 따라하며 본인 입까지 막더군요. 전 순간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에겐 그게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애써 저는 티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놀랄 정도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엔 이런 분들 꽤 많은데. 그야 동서 사는 세상이나 그렇겠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기본 아닌가? 우린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나왔어. 하기야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고 컸으면 자식도 그렇게 키울 수 있겠지. 그래서 동서가? 아니다. 마저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참지 마시고. 아마 시부모님 살아계셨으면 이 결혼 100% 반대하셨을 거야. 부모님부터 일자무식이라고 반대했을 게 눈에 선하다. 모르지? 두 분 다 자식 교육 하나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한 분들이거든. 당신들 밥 굶더라도 자식 대학은 끝까지 보낸 분들이라서.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셨던 거야. 그나저나 동서는 운이 참 좋았네. 살아계셨으면 우리 다시 볼 일 없었을 텐데. 이미 파토 났어요, 이 결혼. 그건 모를 일이죠. 사람을 어떻게 학벌로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첫째 형님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돌아가신 시부모님 반대표까지 끌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지지 않고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저도 부끄럽게 살지 않았고 대학 나온 남편하고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대우받고 일했어요. 저희 부모님 살아온 것도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동안 얼마나 저희 둘 아들, 딸처럼 대해주셨는데요. 겪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방님하고 같은 사무실 다닌다고 똑같은 줄 아나 봐.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 들었어.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하도 안 구해져서 싸게 부릴 사람 필요해서 데려온 게 동서라고. 살아온 것부터 다른데 같은 사무실 주나든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아마 살다 보면 어떤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는 형님은 지금 대학원 나와서 뭐 하시는데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받았으면서 제 앞에서 목에 힘이나 주시고 계시죠.
저도 들어보니 아주버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서. 아니, 대학원식이나 나온 분이 왜 그런 감각도 없을까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셨으면 본인이 맡아서 하시지. 어머? 나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아, 이래서 못 배운 것들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보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네? 내가 형님이야 동서 손윗 사람이라고. 네, 그럼 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으니 됐죠? 형님 말 안 끝났는데 어딜 가 동서? 돈 없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보자는 거 아니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기가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형님을 두고 나와버렸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 앞에서 학력을 핑계 삼아 공격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부모님도 아등바등 힘겹게 살면서도 우리 앞에서 싸우는 모습 한 번도 보이지 않을 만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준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달아오른 얼굴을 가라앉히기 위해 세수를 연거푸하며 정신을 차리자고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지막 수업을 위해 사모님 댁으로 갔죠.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돈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받아, 우리 식구들끼리 결혼한다는데 이 정도 인사는 해야지. 아니에요. 사장님도 남편에게 따로 챙겨주셨다고 하던데 염치 없이 어떻게 양쪽으로 받기는 너무 죄송스럽죠. 그동안 제가 사모님께 받은 게 얼마인데요. 더 못 받겠어요. 그래서 사장님 돈만 받겠다고? 사모님은 무시한다 이거야? 이 짠순이가 또 자기한테 쓰는 돈 아까워서 결혼까지 아낀다고 들면 어떡하나 싶어서 겁나더라니까. 나 먹는 거 하나는 고급인 거 알지? 정 고마우면 결혼식 날 좋은 예식장에서 비싼 밥으로 갚아. 그래도 너무 많아요. 번번이. 참 죄송해서. 너하고 나 본 세월이 얼마니? 매일 얼굴 보고 밥 먹은 게 몇 끼고.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엄마가 딸 결혼한다는데 더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둘이 자주 놀러와. 내가 주말에 너 오는 재미로 살았는데 허전해서 어쩌니? 공장에도 자주 오세요. 저도 사모님 밥 얻어먹으러 자주 놀러 올게요. 사모님은 곧 눈물이 터질 것 같은지 입을 꾹 다물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저도 엄마처럼 느끼던 분이라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제가 눈여겨봤던 예식장에서 결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날 두 형님과의 일을 남편에게 말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날 확 밥상 없고 싶은 걸 겨우 참고 나왔어. 아니, 줄 돈 하나 없이 다 써버려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까지 욕할 생각을 해. 우리 부모님 나한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분이야. 그깟 학력으로 우스워질 분들 아니라고. 알아.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잘 참아줘서 고마워. 형수가 내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당신한테 그랬다는 말 듣고 놀랐어. 둘 다 욕심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결혼 준비하길 잘한 것 같아. 그랬으면 시부모님 행세까지 하고도 남았겠지. 돌아가신 시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반대했을 거라고 큰 소리 치더라. 나 결혼식만 넘기면 앞으로 잘 안 보고 살 거야. 당신도 노력 안 한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그날 너무 바닥까지 다 본 것 같아서 더 얽히고 싶지도 않아. 알았어. 혹시 연락 와서 보자고 하면 절대 나 없이 만나지 마. 그리고 그날 들은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지?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두 형님은 결혼식 날까지도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입을 삐죽대면서 들어서는 하객들을 위아래로 보며 험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미운 입모양만 봐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죠. 이럴 바엔 그냥 오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날 우리 둘을 축하해주러 온 하객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와 회사에 복귀한 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니,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겨우 사무실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산짐승이 내려와서 여길 다 쓸고 가버렸나 싶게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팀 팀장에게 물어보니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제까지 잘만 굴러가던 공장이 무슨 일이에요? 개발팀 황대리 알지? 그 인간이 우리 내년 출시하는 제품을 업체에 판 모양이야. 그놈이 겁도 없는 게 이 바닥 좁은 줄도 모르고. 내가 다리 몇 개 건너 알아보니까 이름 알아내는 거 일도 아니었어. 연봉 2배로 준다는 말이 믿어? 이러고 이직해봤자 얼마 다니지도 못해. 사장님은요? 사모님도 아세요? 오전에 사장님이 그 소식 듣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 그리고 오늘 직원들 다 일찍 가라고 집에 보내더라고. 아유, 손해가 얼마든 그게 문제겠어? 며칠 문 닫고 제대로 보겠대.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단 거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사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공장 문 닫으면 직원들 밥줄 끊기는 날이라고 알던 분이 이렇게까지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도울 일이 있는지 뭐든 할 일이 있다면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사모님이 절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사장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왔어?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고. 사장님, 공장 문 닫혀 있어서 온 건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새끼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어서 확실히 잡으려고 잠시 문 닫은 것뿐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인덕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황대리 말고 다른 직원 하나가 또 다른 업체에 정보를 빼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걔들이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 그 어느 사장이 겁도 없이 다닌 지 1년도 안 된 직원한테 그런 서류를 다 보여줘. 사장님, 저희 간 떨어진 줄 알았잖아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러더니 사모님이 한쪽에 앉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물러날 때가 됐다는 소리야. 이빨 빠진 호랑이 사장 하나도 무서울 게 없으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이렇게 적임자 나타났을 때 얼른 부탁해. 그러다 당신 나중에 뒤통수 맞고 문 닫는다. 우리 내년에 출시할 신제품 이번에 네가 맡아서 한번 해봐. 네, 저요? 제가 어떻게 사장님이 하던 걸 해요. 저 못해요. 내가 보기엔 사장님이 적임자 잘 찾으신 것 같은데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만들고 싶은 신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 그 비밀 노트 있잖아. 그거 열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옛날 빵만 먹어본 꼰대가 만드는 거 말고 이번엔 젊은 감각으로 네가 해보는 거야. 당신은 이사로 내려가는 거죠? 확실하게 대표 자리부터 바꿔야지. 아니, 자칫하다가 괜히 손해나면 여태 잘해오셨던 것까지. 저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요. 아시잖아요. 겨우 사장님 따라서 해본 거고 그것도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무슨 저한테 대표 자리까지 맡기신다고. 솔직히 저는 좋은 기회란 걸 알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받은 것까지 마이너스로 돌려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좋은 관계마저 무너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컸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사모님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세 사람이 한 뜻이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왜 당신만 몰라? 우리 다 당신이 해낼 수 있을 거란 거 아는데. 이 사람이요. 주말에도 집에서 혼자 빵 만들던 사람이에요. 빵 냄새 지겹지 않냐고 해도 나중에 신제품 개발할 때 도움되고 싶다고. 당신 그 오랜 노력 절대 헛되지 않아. 이번에 갈고 닦았던 걸 꺼내서 보여줄 차례라고. 여자한테 그런 말이 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 그늘에서 살고 결혼 후에는 남편 그늘에서 산다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다 틀린 말이지.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대표 자리에 네가 앉지 말란 법도 없지. 안 그래? 오랜 시간 이 회사에서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고 생산까지 너처럼 다 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누구 그늘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네가 하면 돼. 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결정해. 아예 안 그러면 다른 놈 줘버린다. 저는 다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제 자리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사무실로 옮겨주던 사모님 덕에 제 자리가 생겼던 기쁨을 다시 맛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전 두려움을 이기고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생산하는 직원들의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다 보니 서로 의견을 내면서 전 직원이 신제품을 함께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일하는 방식도 신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조금씩 남편, 사장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신제품 포장은 어떻게 할지 계획이 좀 나왔어? 보니까 형 사업이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우리 사정 알고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땅도 팔고 차까지 팔려고 알아보더라고. 이번에 우리 일이라도 형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싶은데. 알아, 당신이 좋은 감정 없다는 거. 그런데 형들 둘이 동업 관계니까 위기가 오면 두 식구 다 어려워지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그냥 형님들이 좀 미울 뿐이지. 우애 좋은 당신 형제 관계까지 깨놓고 싶진 않아. 근데 좀 더 신중하게 때 되면 이야기하자. 괜히 미리 말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 원래 하던 업체 양해도 구해야 하고 물량이랑 다 결정되면 그때 말하는 걸로 하자. 정말? 아, 고마워. 형들 이제 숨통 좀 트이겠다. 얼굴이 죽상이야, 둘 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형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 일 없이 연락할 사람은 아닌데 순간 달력을 보니 아차 싶었습니다. 며칠 뒤가 시부모님의 기일이었죠. 그래도 기본은 하고 살아야지. 이런 날 동서만 쏙 빠질 생각이야? 아니요, 저도 제 몫은 해야죠. 시간 알려주시면 갈게요. 어쩌겠어. 시부모님 제사는 같이 준비해야지. 이날은 동서도 일찍 와서 일하고 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고작 빵 공장 하루 안 나간다고 문 닫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저는 결혼 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여유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형님 앞에 섰습니다. 두 형님은 공장에서 일하는 저를 약 올리고 싶은지 쟁반을 순서대로 놓더니 비아냥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순서대로 잘났네. 우리 막내 동서 맞춤으로 이렇게 한 거야? 공장에서는 이렇게 일하잖아요. 이게 동서한테 익숙할 것 같아서. 네, 좋네요. 뭐 이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형님, 얼마 전에 남편이 그러던데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까지 팔았다면서요. 차는 아직 안 파셨죠? 사교육비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이 시켜봤자요. 엄마 욕심이지. 결국 공부할 애들은 자기가 안 시켜도 다 하거든요. 아, 형님, 사교육 안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순간 몇 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래? 우리 애는 혼자 공부해. 사교육은 무슨? 대학원까지 나온 엄마가 있는데 굳이 남한테 시킬 필요가 있어? 우리 애 스카이 골라갈 수 있는 성적이야. 방법은 내가 더 잘 알아. 나도 애 때문에 교수 될 뻔한 거 아깝게 그만둔 거였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형님 사업이 힘들어진 것 같다고 걱정이 많던데 아니에요? 지금 공장에 신제품 준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 거는 두 분께 맡길까 싶었죠. 뭐 서로 이럴 때 식구끼리 돕고 그러면 좋잖아요. 동서가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네. 일개 직원이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결정하겠어요.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지. 이제 그럴 권한이 생겼거든요. 제가 명함 하나 드려야겠다. 갑자기 무슨 명함? 얼마 전에 제 명함이 새로 나왔거든요.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씩 받으세요. 저는 앞치마의 물기를 급히 닦으며 지갑에 있던 대표 명함을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제 사이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돕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우애 좋은 남편과 아주버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돕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명함을 보자마자 갑자기 첫째 형님이 배를 잡으면서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아우 미치겠다. 대표래 동서가. 아우 제삿날 이렇게 웃어도 되나 모르겠다. 동서가 차린 회사라고? 동서가 회사를? 아우 진짜 재밌다. 뭐 공장에 빵 뜯다가 팔아? 왜요? 제가 대표라니까 안 믿기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여기는 뭐 아무한테나 대표라고 해? 아니면 동서 이름을 대표로 개명이라도 했나? 아우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정말. 동서 우리한테까지 이럴 필요 없어. 동서 수준 뻔히 다 아는데 이런 거 들고 온다고 속을 줄 알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장님 공장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은 규모이긴 한데 새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지금 신제품 준비 단계인데 앞으로도 제가 계속 꾸려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손에 뒤집개를 들고 있던 형님이 제 명함을 기름이 튈까 펼쳐놓았던 신문지에 휙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거기다 대고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우 대학도 안 나온 우리 동서가 회사까지 차렸다고?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용감한 건가? 하기야 요새는 집에서 택배 하나 싸보내면서도 개나 소나 대표님이라더라. 웃겨 죽겠어 정말. 왜 구멍가게도 어디 써서 낼 때는 있어 보이게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대학은 다시 못 가니까 대표라도 해보시려고? 발상은 참 신하네. 동서는 괜히 쓰레기만 만들고 그래. 형님 어디다 버리셨어요? 같이 버리게 주세요. 둘째 형님은 제 앞에서 짝짝 소리가 나게 찢더니 쓰레기통에 제 명함까지 버리더군요. 그 순간 진짜 제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제가 대표 명함 드린 게 두 분한테 자랑이나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세요? 저 형님네 도와드리려고 한 말이에요. 공장에서 오래 해본 업체 있어도 이번만큼은 아주버님께 일 맡기고 서로 좋게 지내고 싶어서 한 말이었다고요. 진짜 오늘 일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대단하신 대표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 해주고. 동서 사람이 왜 대학 나오고 고졸대졸 나누는 줄 알아? 동서 같은 사람 싸게 부리고 우린 그 위에서 체신 지키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야. 보면 알잖아. 공순이와 사모님의 차이? 그러세요? 그럼 지켜볼게요. 형님이 말한 채신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지. 괜히 빚지고 돈 달라고 할 생각하지 마. 미리 말하지만 우린 망해도 몰라. 그리고 전 그날 이를 악물며 곧 있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형님들 반응을 말해주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도울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한 만큼 자기들도 당해봐야 알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알겠다며 대표인 제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태도를 싹 바꾸고 나타난 형님과 그 뒤를 쫓아온 아주버님을 공장에서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발이 4개 달린 사람처럼 바르르 절 쫓아오더니 다짜고짜 남편부터 찾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의 사업장에 이렇게 막 찾아오시면 안 되는데. 서방님 나오라고 해. 우리 지금 서방님하고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김 과장님 사무실에 있으니까 알아서 만나고 가세요. 그런데 절 뒤따르고 있던 직원들을 보더니 형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대표님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둘러보시고 점검하셔야죠. 대표? 대표라고? 정말 동서가 여기 대표야? 서방님이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데 또 동서랑 말하라고. 그러더니 멋쩍게 두 손을 쭈물거리며 공손하게 모으더니 제 앞에 서더군요. 갑자기 왜 다른 분이 되셨어요? 동서, 내가 그날 동서한테 실수한 것 같은데 동서가 여기 진짜 대표인 줄은 몰랐네. 서방님한테 결정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반응이 그랬던 거지. 절대 안 믿은 건 아니야. 동서 능력 내가 잘 알지.
아이, 그래, 동서. 나는 믿었어. 정말이야. 큰형님 눈치 보느라 그랬던 거지. 아이, 우리 지금 사업이 위기야. 갑자기 큰일이 몇 개나 취소되면서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기고 이러다간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남게 생겼어. 아니, 애들도 있는데 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야? 응? 동서가 이번 일만 기회를 주면 다 맞춰서 정말 완벽하게 할게. 동서. 제 명언 갈기갈기 찢어버리시던 분들이 이제 믿으세요? 둘째 형님은 눈치를 보더니 제 앞에서 기어와서 자기라도 살아보겠다는 듯 양손을 싹싹 비비더군요. 이에 질세라 첫째 형님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표님, 우리 남편이 동서, 아니, 대표님하고 이 일 제대로 해결 안 하고 오면 이혼이라고 했어. 아유, 제발, 잘못했으니까 동서, 제발 마음 풀어라. 난 솔직히 큰형님 눈치 보느라 여태 동서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거였다고. 어머, 둘째 동서 웃긴다. 왜 내 탓을 해? 독단적으로 가. 나는 동서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 좀 바꿔줘라. 어? 동서 부르지 마세요. 여기 동서 없어요. 대표라고 제대로 부르세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날 일은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그러고 보니 학력 따지는 거 좋아하시지? 여기 이 공장에 대학 나오신 분 손에 꼽거든요. 근데 당신들보다 인성, 품격,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같은 사람 부리면서 채신 지키고 사는 거라면서요. 대학원 나오신 분이 채신머리 없이 이러실 건 모르겠네.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난 기억도 없는데. 내 입이 방정이다 정말. 다 형님 때문이에요. 그날 형님이 이런 말만 안 했어도 됐잖아요. 야, 명함 찢어서 버린 건 너잖아. 난 그 정도는 안 했다. 동서도 기억하지? 둘 다 똑같아요. 나 처음 봤을 때부터 학벌로 사람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까지 중졸이라고 무시했죠. 그래서 대학원까지 나온 잘난 당신들은 왜 대학 안 나온 제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는데? 당신들 입으로 그랬잖아. 난 당신들 밑에 있는 거라고. 위치까지 정해주더니 왜? 갑자기 형님은 제 발에 머리를 묶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던 남편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달려와서 말리다가 그만 말리더라고요. 누가 미치야? 내가 동서 미치지. 내가 이제부터 동서 미치야. 그래요? 그럼 제 밑에서 일이라도 하시게요. 아니, 아주버님 사업이 그렇게 힘들면 학벌 좋은 형님들이라도 나서서 일해야죠. 일자리 필요하면 그때 연락하세요. 제가 아주 잡생각 싹 잊을 정도로 일 시켜드릴 테니까. 동서, 대표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예? 잘못했어. 동서가 시키면 나와서 일할게 언제든지. 비켜요. 놓으시라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잡혀서 추잡하게 끌려나갈래요?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아주버님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독하고 못됐다고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분은 아무 잘못 없지만 형님들 버릇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학도 못 나온 저처럼 무식한 인간은 이런 몰상식한 짓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에 맞춰서 저도 행동하려고요. 더 예의 차리고 도와주려고 잘해줘봤자 지나온 제 학력에 다 가려질 텐데요. 저는 이번 기회야말로 학벌이 저를 말하는 기준일 수도 감히 저를 가릴 수 있는 우선순위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푸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득실을 가리기 힘든 일 앞에 설 땐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길이 답이 아니라고 제 마음을 바로 보는 법은 확실히 알려준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제 사업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과 용기를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도저히 공장에서 일할 엄두는 안 났는지 이력서를 100군데나 넘게 보냈다고 하는데
경험 없는 형님 둘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는지 2주 정도 지나서 공장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반장님 밑에 제가 2사람을 보냈어요. 반장님 말 잘 듣고 있죠? 꾀부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일하세요. 2분 학벌은 좋을지 몰라도 사회 경험 없지, 끈기도 없지, 손도 느려 터졌지, 인성도 그 모양이지. 저 아니면 받아줄 곳 없다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성실하게 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어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대답 제대로 안 해요? 예,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2 형님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던 공장 세상에서 자신들 위치가 어떤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구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의 무게만 느꼈지 이런 속 시원함을 선사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 사장, 사모님도 잊지 않고 찾아뵙는 중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복수가 속 시원하셨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시원했던 적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가벼이 생각한다면 꼭 그에 맞게 행동하시고 말로나마 사이다를 시원하게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